네, 그러면 이어서 프라이어리티 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어리티 큐 같은 경우엔 뭐냐면 이제 큐처럼 그냥 배열 형식의 자료형인데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각각의 자료들마다 키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키의 크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대로 꺼내지는 형식의 자료형입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엘레먼트들은 키와 연관이 돼 있고 이제 키가 그 프라이어리티를 의미한다. 그래서 키 값이 작다면 우선순위가 높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런 키들의 크기를 비교할 때 이런 프로퍼티들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뭐 x는 x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리고 x보다 y가 크거나 같고 y보다 x가 크거나 같다면 n드 연산자죠. 그러면 x는 y다. 그리고 x보다 y가 크거나 같고 그리고 y보다 z가 크거나 같으면 x보다 z가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을 가지는 건 수학적으로 자명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프라이어리티 큐는 네, 큐랑 비슷한데 우선순위가 있어서 꺼내는 작업을 할 때 우선순위가 높은 게 먼저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을 살펴보면은 이제 메인 메소드로는 ad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키와 특정한 엘리먼트를 함께 묶어서 프라이어리티 큐에다가 넣어주는 add 오퍼레이션이 필요할 거고 remove min. 네, 그러니까 키가 가장 작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을 반환을 하면서 제거를 하는 그러니까 이 DQ와 같은 형식의 오퍼레이션인 요 remove min이라는 오퍼레이션 또한 필요할 겁니다. 네, 그거 말고도 앞서서 q, dec에서 모두 봤듯이 이제 지우지는 않되 반환만 해주는 이런 min 함수도 있을 것을 있고 몇 개의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지 p 아니면 비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isEmpty라는 함수들을 구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priority queu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를 그죠? 그냥 어레이 베이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어레이 베이스, 그러니까 시퀀셜한 배열에다가 priority queue를 만들면 add task 자. 그런데 이걸 만드는데도 두 종류가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가 가장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이제 가장 앞에 거, 가장 키가 작은 거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쌓을 때 정렬된 순서로 쌓아서 가장 끝에 있는 걸 빼오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막 집어넣은 다음에 가장 작은 걸 찾아서 꺼내오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unsorted list, 그러니까 일단 막 집어넣고 꺼낼 때 크기를 비교하면 막 집어넣으면 되니까 add task는 O1 타임을 가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아무 데나 막 집어넣으니까 O1 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또 remove min, 가장 작은 거를 반환할 때는 네, n개를 모두 살펴보고 찾아야 되니까 on 타임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근데 sorted list로 구현을 하려면 add 할 때 정렬을 해서 대입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on 타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remove min 같은 경우엔 가장 끝에 있는 걸 그냥 빼내면 되기 때문에 O1 타임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add task, remove min 작업에서의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포지셔널 리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링크드 리스트랑 비슷한데 이제 포지션을 기반으로 접근을 하게 돼요. 포지션 같은 경우엔 이제 마커로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동작이 있자면 P.점 엘리먼트, 그러니까 특정 포지션의 엘리먼트를 꺼내 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링크드 리스트에 접근을 하게 도와주는 기능을 추가한 네, 그 변종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요게 거기에 관련된 오퍼레이션들인데 그냥 첫 번째 점 first라고 하면은 뭐 첫 번째 포지션을 반환, last 하면 last 포지션, before 하면은 특정 포지션의 이전 포지션, after 하면 다음 포지션, 이제 empty는 비어 있는지, then L 하면은 이제 몇 개의 포지션이 있는지, 그러니까 즉 몇 개의 엘레먼트들이 있는지를 반환을 해줄 거고, it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터레이터로서 엘레먼트들을 모두 반환해주는 그런 이터레이터도 있을 거고, add first, add last 해서 이제 자료를 추가해주는, 그리고 특정 포지션에 before나 after에 추가해주는 오퍼레이션도 있을 수 있고, 특정 포지션의 엘리멘트를 바꾸는 replace 오퍼레이터, 그리고 특정 포지션에
그에 연관된 걸 지워버리는 딜리트 오퍼레이션이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리스트를 이용해서 추후에 코드로 구현할 때 구현을 할 수도 있게 되겠죠. 네, 그런 이런 프라이어리티 큐를 이용하면 우리가 정렬에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렬을 가장 작은 키를 가진 걸 내보낸다 그랬잖아요. 프라이어리티 큐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이제 정렬이 된 채로 나오게 되겠죠. 결국 넣었다 빼면은 그런 걸 이용해서 PQ 솔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먼트를 프라이어리티 큐에 대입을 하고 프라이어리티 큐가 빌 때까지 계속 리무브하고 하면은 이제 정렬이 된 걸 반환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unsorted 리스트를 이용해서 PQ를 구현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얘도 on 제곱 타임이 되고 그 sorted Q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도 on 제곱 타임이 되게 돼요. 이거는 두 개가 add 오퍼레이션이랑 remove min 오퍼레이션이 둘 다, 예, 두 개 그 역할은 다르지만 둘 다 O1, ON, ON, O1 순서는 다르지만 예,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 n개를 집어넣을 때 n개를 ON만큼 하고 n개를 O1만큼 하니까 둘 다 ON 제곱이 되겠죠. 뭐 요 순서는 두 개가 다르겠지만 솔티드랑 어솔티드에서 그래서 어쨌든 둘 다 ON 제곱이다. 그럼 이건 결국 뭐냐면 특정한 배열이 있고 이거를 프라이어리티 Q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형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배열이 기본적으로 하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프라이어리티 Q를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에서 정렬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인설션 솔트라는 게 있어요. PQ 솔트 with sorted PQ 그게 insertion sort라 하고요. selection sort는 이제 unsorted 리스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요 inserted sort에 대해서 변종이 하나 있는데 in place insertion sort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요 배열을 이용해서 요거를 priority queue에 집어 넣는다고 했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일단 먼저 5라는 값을 집어 넣을게요. 그럼 여기에 priority queue에 5가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원래대로 했으면 요 4를 여기다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2를 넣어주고 이거 넣을 때마다 정렬이 계속 될 거예요. 그쵸? 3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넣을 때마다 정렬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5를 빼서 집어넣어주면 파이어리티 큐가 몇 칸 필요하죠? 한 칸 필요하죠. 그리고 4를 넣어서 여기서 정렬할 거예요. 몇 칸 필요하죠? 두 칸 필요하죠. 2를 넣으면 3칸 필요할 거고 3을 넣으면 4칸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1을 넣으면 5칸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빼서 넣을 때마다 하나씩 필요한 칸이 늘어나게 돼요. 반대로 여기선 하나를 빼면 남는 칸이 하나씩 계속 생기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를 빼서 넣는다가 아니라 5 하나만 뺐을 때 그냥 여기 냅둬요. 그 다음에 4까지 빼면은 요 두 개를 프라이어리티 Q라고 두고 사이에서 솔팅을 하는 거예요. 크기를 비교해서. 그러면 4, 5로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요 세 개를 프라이어리티 큐라고 생각하고 정렬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3을 빼내는 대신 이거를 프라이어리티 큐라 생각하고 정렬하고 그 다음엔 다 해서 프라이어리티 큐라 생각해서 정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위치에 프라이어리티 큐를 만들지 않고 요 안에서 정렬을 끝마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프라이어리티 큐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힙이라는 자료형은 일단 자신의 키가 자신의 부모의 키보다 큰 것,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높고, 그리고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를 이루고 있다면, 네, 이제 이거를 힙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힙에서 어, 가장 키가 큰 거는 이제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오른쪽 노드가 가장 마지막 노드가 되겠고 이제 부모는 무조건 키가 작으니까 자녀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요 맨 위에 있는 요 친구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그런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요 뎁스와 키즈에 따라서 키가 어떻게 되냐 1, 2, 3, 4 이렇게 해서 뭐 2의 현승 빼기 1 이렇게 표현이 된다.
라는 걸 나타낸 거고요. 이제 힙에서의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할 때 어떻게 정렬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를 추가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를 추가하고자 하면은 마지막 노드에다가 데이터를 일단 추가해 줍니다. 마지막 노드는 가장 밑에 층에 가장 오른쪽 위치가 되는 요거에 그 다음 노드는 여기 왼쪽이 되겠죠. 컴플리트에서는 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채워야 되니까 네, 여기에 데이터를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우선순위가 더 작아야 된다 했는데 20보다 2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여기에 20이 들어가고 여기에 2가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네, 2랑 6을 비교했어요. 근데 2가 더 작으니까 이 두 개를 바꿔줘요. 근데 2랑 4를 비교해봐요. 뭐가 더 작죠? 네, 2가 더 작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바꿔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우린 데이터를 넣었지만 요런 업힙 과정을 통해서 네, 크기의 순서를 맞춰줘서 힙의 구조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힙의 데이터를 추가하면 업힙 과정을 해주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다운힙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만약에 가장 위에 있는 요소를 빼내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요소를 빼내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여기에 넣어줍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넣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 5랑 6보다 13이 크죠? 그러니까 얘의 위치를 변경해줘야 돼요. 그래서 5랑 6 중에 더 작은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왜냐? 6으로 바꾸면 6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면은 5랑 6의 구조도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친구랑 바꿔주게 될 거예요. 요 13을 5랑 바꿉니다. 그러면 여기 13이 됐고 여기 5가 됐죠. 그런데 13보다 더 작은 자식 노드가 존재해요. 그럼 15는 크지만 9는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9가 되고 여기 13이 되겠네요. 14, 12? 예, 12랑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다운입 과정으로 정렬이 돼서 맨 위에 있는 자료형을 뺄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요게 이제 업힙과 다운힙 과정입니다. 힙은 이런 자료형이라 했죠. 요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 데이터를 저런 식으로 다뤄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으론 이제 힙에서 가장 마지막 노드가 어딘지를 찾는 알고리즘을 볼 거예요. 가장 마지막 알고리즘을 찾기 위해선 일단 현재 노드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위로 타고 타고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타고 타고 올라가다가 is left다. 내가 왼쪽이다. 그러면 이제 right로 갈 거예요. is 루트다. 그러면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 올라가 봅시다. 부모를 따라서. 그러면 올라왔죠. 얘는 left가 아니죠. 올라왔어요. 얘는 left예요. left니까 right로 가요. 그 다음에 가장 왼쪽으로 쭉쭉쭉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왼쪽, 왼쪽.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 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가장 마지막에 노드가 어딘지, 어디에 새로 값을 넣어야 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간데 얘가 left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 인설트를 할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이런 힙을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하냐. 일단 어레이 베이스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힙은 제가 뭐라 그랬죠?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라 그랬죠.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는 아까 말했듯이 어레이 베이스로 구현하기가 쉬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져가게 돼요. 네, 그리고 인덱스 같은 경우엔 여기가 0번이죠. 그리고 얘 자식은 2 곱하기 0 더하기 1, 1번이에요. 여기는 2 곱하기 0 더하기 2, 2번. 여기는 1번이었잖아요. 1 곱하기 2 더하기 1, 여기가 3번. 여기는 1 곱하기 2 더하기 2, 여기 4번.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지정해주게 돼요. 그러면 어레이 베이스드 힙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힙을 어디다가 쓰냐? 이제 힙을 이용해서 뭐 정렬이나 이런 거에 사용할 수 있게 될 텐데, 뭐 일단 그 전에 네, 힙 두 개를 어떻게 합치고 아니면 그냥 정리되지 않은 배열을 이용해서 어떻게 힙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볼 거예요. 힙으로 정렬을 하고 나면은 그걸 이용해서 힙 솔팅 등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일단 두 개의 힙을 합쳐보도록 할게요. 두 개 힙을 합칠 때는 그냥 단순히 두 개를 합치는 게 아니라 with one key, 그러니까 특정한 키 하나를 추가적으로 같이 합쳐주는 구조를 볼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의 힙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7이라는 키를 새로 가져오고 요 두 힙을 합쳐볼 거예요. 7을 추가해 줬어요. 자, 그런데 구조가 맞지 않죠. 7보다 3과 2가 모두 다 작죠. 그러면 7이 요 3과 2 중에 더 작은 2랑 위치를 바꿀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바꿨어요. 그러면 2, 7이 됐죠. 근데 7이 4랑 6보다 커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둘 중 더 작은 4와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힙으로 정렬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운입 과정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바꿔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정렬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n개의 배열이 있어요. 이 n개의 배열을 이용해서 한번 새로운 힙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뒤에 여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순서대로 그냥 써줄게요. 16, 15, 4, 12, 6, 7, 23, 20. 네, 힙을 이렇게 써줬어요. 그 다음에 4개, 네, 25, 9, 11, 17, 5, 8, 14. 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자, 처음부터 보시죠. 자, 25, 16, 15 문제가 있죠. 네, 바꿔줍니다. 25보다 작은 15를 여기 내려줄 거예요. 4가 9보다 더 작죠? 여기가 9, 여기 4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네, 11이 6이 더 작으니까 여기 11 넣고 여기 6 넣고 7은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 4 뭔가 이상하죠? 얘네 두 개를 바꿔줄게요. 여기 4고 여기 5가 오겠네요. 그 다음에 5를 또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럼 9가 아니죠. 여긴 우선순위가 맞으니까 그냥 냅두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가 여기 있죠. 15랑 4가 아니 이것도 맞네요. 네, 이건 문제가 없어요. 얘도 문제가 없죠. 얘도 문제가 없네요. 그럼 이렇게 됐고 그 다음으로는 위를 봅시다.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4는 문제가 없고 이제 8이 문제가 되겠죠. 여긴 아직 안 바꿔줬으니까. 네, 17이랑 6 중에 6은 8보다 작아요. 그래서 8을 여기로 바꾸고 여기로 6을 넣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4가 더 크죠? 더 작은 4랑 14를 바꿔줄게요. 여기 14, 여기 4, 여기 14. 예, 14가 15보다는 작지만 5보다는 크죠? 여기 5. 그 다음엔 14보다 더 작은 9를 여기 넣고 여기 14를 넣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게 되면 네, 힙이 정리가 됐죠. 업힙과 다운힙을 반복하면서 정렬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업힙과 다운힙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타임 컴플렉시티를 볼 건데 네, 이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5n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사실 n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n제곱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 최악의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최악의 경우의 수가 되는데 각 노드마다 최대 2번밖에 지나가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에서. 그래서 5의 n이 된다. 왜냐? 아무리 많이 지나가봤자 2n개밖에 못 지나가니까 5n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타임 컴플렉시티를 보면은 요렇게 비어있는 이제 언설티드로 데이터를 만들 때 네, 이렇게 아까 제가 넣어주고 계속 비교를 하면서 이제 정렬을 해줬잖아요. 힙을 만들면서. 그런데 최대 2n번밖에 최악의 경우에서도 그걸 연산이 안 일어나니까 5n의 타임의 정렬을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릴 때 시간 복잡도에 대해서 아직 설명을 덜 드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진으로 가니까 요 헤이트는 네, 로그 2의 n개의 헤이트를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힙과 다운힙 모두 요 n개가 있으면 네, 요게 길이가 로그의 2의 n이겠죠. 그래서 업힙과 다운힙 모두 5의 로그의 2n이다. 왜냐면 n개가 있으면 로그의 2n개만큼 접근을 하니까 업힙과 다운힙 모두 5의 로그의 2n이 되겠네요.
네, 그게 우리가 이제 힙을 이용해서 정렬에 이용하는 예제입니다. 힙을 하나 만들어 두고 이제 메뉴의 데이터를 빼가면 다시 정렬할 때 로그에 en밖에 들지 않, en이 아니구나. 예. 로그 2에 n밖에 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n개의 데이터를 정렬할 때 n로그에 n밖에 타임 컴플렉시티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힙을 이용해서 솔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힙 솔팅 같은 경우엔 힙을 만들어 놓고 맨 위에 걸 빼내고 업힙을 진행하고 맨 위에 걸 빼내고 맨 위에 걸 빼내고 다운 힙을 진행하고 맨 위에 걸 빼내고 다운 힙을 진행하고 그러니까 그걸 n번 반복하면은 n 로그의 n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힙 솔팅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까지가 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어댑터블 프라이어리티 큐라고 봅시다. 어댑터블 프라이어리티 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어리티 큐인데 이제 큐 내부에 있는 요소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템 필드를 보면은 키, 밸류가 있고요. 키는 네, 아이템과 연결된 키, 밸류는 아이템의 밸류가 되겠고 add 같은 경우에는 이제 K 키와 X 밸류를 가진 걸 add한다. remove m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걸 제거하고 반환한다. len p is empty 뭐 데이터 개수가 될 거고 is empty 비어 있는지를 반환을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 remove로 특정 로케이션에 위치해 있는 p를 제거하고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update log kv 그러니까 로케이션 위치에 있는 k 키를 로케이션 위치에 있는 걸 k라는 키랑 v라는 밸류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건 priority queue랑 같은데 수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거가 되겠죠. 근데 수정을 했으면 이제 얘를 다시 정렬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냥 이제 리스트 베이스로 만들면은 어레이 베이스로 만들면 sorted 리스트, unsorted 리스트로 만들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요 기본 구조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뭐 키와 밸류랑 요거를 연결시켜 놓은 리스트 구조이고요. 네, 얘 같은 경우엔 힙으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힙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힙에다가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가게 우선순위 리스트를 만들어 두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무조건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바꿔주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위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 버블이라는 메서드입니다. 네, 노드가 루트면은 다운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루트 노드에 값의 변경이 있었으면은 밑에랑 비교를 해준다는 거겠죠. 왜냐? 현재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가장 높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다운힙을 진행함으로써 값을 조정해주게 됩니다. 근데 노드가 이제 부모보다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업힙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를 바꿨는데 얘가 부모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지 않아요. 그럼 굳이 얘를 업힙이나 다운힙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부모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럼 업힙을 통해서 한번 정렬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면 다 다운힙을 해주면 됩니다. 다운힙을 해주면은 그 위치에서 다운힙을 해주면 정렬이 다 잘 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면 어떻게 하냐? 네, 키를 업데이트 해주고 네, 버블을 수행함으로써 우선순위를 잘 조정을 해주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remove lock 같은 경우엔 이제 특정 로케이션에 값을 지워주는 건데 그걸 지우면 그냥 지우고 비게 냅두냐? 아니요. 지우고 나서 가장 마지막 노드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 노드에서 버블을 수행하면은 정렬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선순위에 맞춰서 정렬을 쭉쭉쭉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어댑터블 프라이어리티 큐를 구현할 수 있다. 네, 타임 컴플렉시티를 보면은 뭐 요거는 똑같고 add 오퍼레이션을 보면은 힙 같은 경우엔 뭐라 그랬죠? 업힙을 할 때도 다운힙을 할 때도 로그에 n이 필요하다 했죠. 왜냐? 높이가 n이니까 n개의 데이터만 비교를 하면 돼요. 힙은 로그에 n, sorted 리스트는 넣을 때마다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n, unsorted는 1을 가지게 되고 min 같은 경우엔 힙은 맨 위에 있는 것만
찾으면 되니까 51. 솔티드는 정렬돼 있어서 맨 앞에 있는 거 찾으면 되니까 51. 그런데 어설티드는 매번 찾아야 되니까 5n이 필요하게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는 remove min이란 건데 remove min 가장 작은 걸 하려면 얘는 찾아서 지워야 되니까 n. 그리고 솔티드 리스트는 그냥 1. 근데 힙 같은 경우에는 위치는 알지만 걔를 비우고 나면은 다시 힙 구조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핍 과정을 수행을 해줘야 되기 그 핍 예, 다운 힙이죠. 네, 다운 힙 과정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에 n이 필요하다. 특정 위치의 값을 리무브하는 것도 어설티드나 솔티드는 특정 값을 할 때 O1이 필요하지만 힙은 로그에 n이 필요하다. 계속 바꿔줘야 되니까. 그리고 업데이트 할 때 어설티드는 그냥 냅다 추가하면 되니까 O1, 솔티드는 O의 n 계속 정렬 해줘야 되니까 힙 같은 경우에 정렬할 때 로그 n이 드니까 O의 로그의 n을 이용하면은 이제 힙도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힙이랑 어댑터블 프라이어리티 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